오늘부터 약간의 디테일을 더 얹어보려고 합니다. 4-2-3-1을 쓰고 있는 휘르첼러의 브라이튼인데 옛날에는 투미드를 1-1로 분리시켜서 전술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온전한 4-2-3-1을 쓰려고 합니다. 게임에서 야무진 유망주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팀으로 알려진 브라이튼입니다. AI 휘르첼러의 포메이션은 3-4-3으로 표기된 모습입니다. 브라이튼의 스쿼드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미토마는 윙 공격으로 쓰는데 인버티드 윙어나 인사이드 포워드도 고려할 수 있고 민테를 키워보려고 했는데 요구 출전 시간을 따지니까 마치가 주전 오른쪽 윙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스틸이 주전 골키퍼인데 체감이 오락가락해서 유망주 페르브리언을 키우는 걸 추천하고 카디올루는 왼쪽으로 옮겨 출전 시간을 채우는데 왼쪽에 세운 오른발잡이 풀백이라 역발 느낌으로 봐야겠습니다. 뎁스를 보니까 힌셔루드는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를 오가는데 실축 모티브로 간다면 미드필더로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구 출전 시간을 보니까 마치 덩크가 많이 뛰어야 했습니다. 카디올루가 주전 선수인데 이미 오른쪽 풀백으로 펠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카디올루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꾼 게 제가 타협한 방식입니다. 오른쪽 풀백 펠트만을 3백의 오른쪽 센터백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야리 발레바 투미들의 위치도 경기 도중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발레바를 투미들의 오른쪽에 기용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던 리터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톱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측면 위주로 툭 던져놓고 가는 식으로 전술을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에서도 4-2-3-1을 쓸 거라 4-2-6명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공미를 내려 3미드를 섞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공미를 위로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풀백들의 프로필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을 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쪽 풀백 모두 올리는 건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풀백 지원, 인버티드 풀백, 풀백 수비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인버티드 풀백은 너무 반듯하고 정직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풀백 지원이 제일 낫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가이드에서는 투미들 모두 올리면서 미드필드를 스스로 비울 건데 평소에 제가 게임하는 스타일과는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중원을 지우고 가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색다른 전술을 꺼내보고 싶었고 과정을 생략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도달하려는 느낌으로 무모하게 브라이튼 전술을 깎아봤습니다. 4-4-2 수비처럼 보이는데 리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밑에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된 수비 구조가 뭔지 정확하게 짚기가 애매했습니다.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돋보였는데 게임에서는 압박 기준선을 따로 올리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원톱 공미가 투톱처럼 묶인 4-4-2가 보이는데 4-2-3-1의 공미가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4-2-3-1과 4-4-2를 섞는 느낌이라 꼭 4-4-2로 시작해야 4-4-2 수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압박 강도와 선수발을 앞세우는 게 무난한데 이번 짝은 중간 블록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서 일반형 지배형 전술 중간 블록 조합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게임으로 휘르첼러의 전술을 넘길 때 과거 데제르비 땐 6명으로 밑에서부터 만드는 걸로 시작했으나 지금 휘르첼러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선수를 쓰지 않고 심플하게 풀어가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오른쪽 풀백을 덜 올리면서 왼쪽 풀백을 자유롭게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당탕탕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느낌으로 투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미로 누굴 세울지가 관건인데 게임에서는 선수의 능력치와 체감에 따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 포메이션으로 4-2-3-1 DM을 고른 주인장입니다. 밀러가 적지 않게 뛰어야 했는데 양쪽 풀백도 뚫려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채울 방법은 다양하고 투미들 모두 세컨도 볼란테로 기용해 위로 올렸는데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한 명쯤은 세컨도 볼란테 기용을 포기하고 아래에 남겨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3백에 가깝게 왼쪽 풀백은 윙처럼 올리거나 안쪽에서 쓸 수 있는데 완성형 윙백은 풀백 공격이나 윙백 같은 역할과 다르게 포지션 자유가 걸려있기 때문에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지멋대로 막 나갈 수도 있어서 먼저 써보고 체감이 별로라면 완성형 윙백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세컨도 볼란테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올라가는 건 아니고 2-4-4에서 서서히 투미들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센터백들이 하프라인 근처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게임으로 옮기고 싶었던 키워드는 307입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뒤에 3명, 앞에 7명입니다. 2명의 세컨도 볼란테가 올라가면서 세븐톱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인 게 아니라 무모한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휘르첼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있어서 이걸 브라이튼으로 한번 옮겨봤고 너무 파격적인 접근 방식이라 플레이하면서도 막상 제 취향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팀이 아닌 팀으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를 비워놓고 공격하는데 볼을 뺏기는 순간 그대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확률상 수비보다 공격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대체로 공격 축구를 추천하긴 하는데 굳이 307을 쓰고 싶다면 팀 체급과 수비진 역량을 먼저 따지는 게 낫겠습니다. 리터를 원톱으로 쓸까 싶었는데 공미로 쓰다가 웰백 폼이 별로면 리터를 톱으로 올리는 식으로 활용했고 왼발잡이 발레바를 투미들의 오른쪽에 세웠는데 실축 모티브로 간다면 센터백 앞에 발레바를 남겨놓는 2일 느낌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바네케와 덩크를 같이 쓰는 게 무난한 것 같아서 웹스터까지 꺼낼 일은 적었고 스틸이 산체스까지는 아닌데 단점에 있는 큰 경기 때문에 빅매치에서 너무 쉽게 실점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마치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주 쓰고 싶진 않았는데 다시 플레이한다면 홈은 민태 위주로 가고 원정은 마치로 가면서 둘 다 번갈아 기용해보고 싶네요. 남들하고 같은 4-2-3-1인데 왼쪽 풀백, 투미들까지 올려버리면서 307을 만드는 게 특징인 이번 전술입니다. 평소에 알려진 316이나 226에 비해 더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세븐톱인데 볼을 뺏겼을 때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볼 점유를 섞는 게 나았으려나 싶습니다. 스스로 중원을 지우고 가는 거라 나중에는 투미들의 역할을 타협하는 게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태클하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경고를 잔뜩 받을 수도 있고 왼쪽 풀백이 카디올루 데카위퍼인데 각각 오른발 왼발이라 주발에 따른 그림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내던지고 가는 전술이라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별로일 수도 있고 유망주가 쏟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키워보고 싶은 선수들이 많은 편인데 EPL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스쿼드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데제르비 때 한동안 브라이튼 경기를 열심히 봤었는데 솔직하게 휘르첼러의 전술은 제 눈에서 하트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휘르첼러의 브라이튼입니다. 307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 풀백을 남겨 3백을 만들고 2명의 세군도 볼란테를 꺼내 미드필드를 아예 0으로 만드는 전술입니다. 원톱 공미를 웰백 리터 위주로 가는데 웰백이 삽질하면 리터를 톱으로 올리면서 다른 선수를 공미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이 뚫려있는 선수를 다양하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4-2-3-1로 시작해서 2-4-4를 만들었다가 펠트만이 3백의 오른쪽으로 남고 비퍼 발레바 모드 올라가면서 서서히 307을 만들었습니다. 과감하면서도 무모하게 접근해봤던 이번 전술입니다. 경기 내내 얻어맞다가 한 방 노리기, 계속 때리다가 한 방 제대로 먹이기 중에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축구 게임할 때 수비 축구 자체를 배제하고 가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성의 매력이 있는 브라이튼입니다. 일반형 4-2-3-1로 깎는 전술이 제 취향에 가깝지만 가이드를 만들 땐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아예 미드필드를 비웠습니다. 핵심 구조에 대한 언급을 늘리기 시작할 건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제 고질병이라 고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FM26 베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FM24를 보내줄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기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